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9월 회룡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당시 의정부시는 시민들과 함께 태조와 태종의 의정부 행차를 재현해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요. 시는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고 체류형 관광과 연계하는 등 문화재를 확대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의정부시 호원동 전자마을 일대에서 회룡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지역의 대표 축제로 특히 올해에는 620년 전 의정부에서 있었던 태조와 태종의 만남을 재현했습니다. 지역의 역사를 관광 콘텐츠로 기획한 겁니다. 재현 행렬에는 약 1000명의 의정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가 회룡문화제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축제 기간 관람객 수는 약 6만 명. 1069명이 참여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약 84%가 축제에 만족했다고 답했습니다. 축제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30억 원. 무엇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축제의 성공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일날 평화로우가 5시간 정도 차량을 통제했습니다. 놀랍게도 민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정부의 정체성을 내가 이해하든 아니면 잠재적으로 알든 이 행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참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도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 발 더 나아가 시민 참여형 축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시민들의 환호나 열기에서 이 행사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의정부 시민들이 같이 만들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깊은 기회들이 계속 지속되어서 의정부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고 체류형 관광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 회룡문화제를 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박운서 연천군 의원이 비슷한 성격의 축제는 통합해 운영할 것을 연천군에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연천군 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연천군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으나 일부 축제는 개최 시기와 내용이 중복돼 집중적인 홍보와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박 의원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연천군 축제통합협의체 구성과 유사 성격 축제의 통합 운영, 축제 사후 평가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의정부 도시공사는 다음 달 1일 회룡역 앞 차 없는 거리에서 2025 회룡 골목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는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무대 공연과 플리마켓이 운영되며 에코백 만들기 등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의정부 도시공사 상권진흥센터는 이번 축제가 회룡역 일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포천시는 관내 중소제조업체에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소규모 제조업소 내 기숙사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건축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에도 기숙사를 부속 용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포천시 허가 담당관은 이번 결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두천시가 오늘 11월 9일까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동안 동두천 사랑카드 결제 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캐시백은 최대 2만 원까지 지급되는데요. 특히 동두천 사랑카드 충전 시 10% 인센티브 혜택도 병행돼 행사 기간 동안 최대 15%의 실질적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양주 지역 수건이었던 교육지원청 단독 설립이 한 발 가까워졌습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의 근거가 될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을 포함해 경기도에는 2개 시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이 모두 6곳 있습니다. 대부분 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학생 수가 늘어 맞춤 교육을 위한 분리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한 개 지역 한 개 교육지원청 설립의 근거가 될 지방교육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지 2달 만입니다. 법안에는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 설치와 폐지 또는 통합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의 자율성이 이전보다 높아지면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고 양주교육청 설립한 기로만 하면은 바로 설립이 가능하고요. 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도 협의를 했었고 또 경기도 교육청과도 논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개 지역 한 개 교육지원청 신설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6개 통합교육지원청을 모두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과 부지, 조직 구성 등을 고려해 6곳 분리를 일괄로 할지 시기를 나눠 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정부가 9.7 주택공급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 관련 보증 규모를 연간 86조 원에서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먼저 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비사업 초기자금 조달을 현행 시공사 대여금과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활용에 더해 금융기관 브릿지 대출금까지 활용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1금융권의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의 한도를 상향해 주택 공급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9월까지의 육아휴직 수급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를 집계한 결과 14만 1,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는 52,279명으로 전체의 36.8%를 기록해 부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 인상하고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한 제도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주체가 된 마음공유 화해중재단을 운영합니다. 마음공유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이나 학생 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같은 갈등 사안을 학교 안에서 조정, 중재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화해중재단과는 달리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해결 방안을 찾는 점이 특징입니다. 도교육청은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이달 교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열고 마음공유 화해중재단 운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시가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15%를 캐시백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결제 한도는 30만 원이며 최대 4만 5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15% 캐시백을 기본 지원하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이번 5% 추가 지원으로 20% 캐시백을 지원받게 됩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영상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평온한 일상을 미뤄둔 채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을 걸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 속에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다짐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면서 불꽃 속 고독, 피땀 눈물 그리고 소방관 영상 리포트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이 낸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도민에게 온 오프라인 강의 수강, 검정고시 준비 상담, 학습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또 검정고시 준비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과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전용 공간을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관계자는 지원 범위를 학력 취득에 그치지 않고 향후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까지 확대함으로써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단풍길 110곳을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103곳에 이어 목동 13단지 사이길, 안양천 제방길, 용왕산 둘레길을 포함한 7곳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서울 단풍길 110곳은 총 167km 길이로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왕벚나무 같은 가로수 7만 2천 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북한산 일대는 10월 25일부터, 도심 지역은 이보다 조금 늦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중순쯤부터 단풍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과 교사들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합니다. 4박 5일간의 이번 탐방은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역사 보건교사 617명이 참여합니다. 하얼빈과 연길, 상하이와 난징 2개 노선에 10개 탐방단이 이달 순차적으로 출발해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같은 유적지에서 역사 탐구 활동을 이어갑니다. 한편 이번 탐방에는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경기도 의원 4명도 동행해 학생들과 함께 유적지를 둘러봅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28일 2025 경기도시군 마이스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도내 31개 시군의 관광 마이스 산업 관련 공무원, 유니크 베뉴 및 경기 관광 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사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